신당을 막 개업한 신인무당 신남. 그때 저기요. 첫 손님이 방문합니다. 영험한 무당 찾는다고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랑 쪽지랑 막 무당님 추천이 와가지고 물론 그 댓글과 쪽지는 영험하신가 봐요. 신남이 직접 단 것이었죠. 그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의 밑져의 본전으로 어설픈 찍기 신공을 이어가 보지만 옛날엔 공들이고 조상을 찾아뵙는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종교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나 해친단 말이야. 첫 단추부터 나 종교 없는데요. 조져버렸죠. 좋겠다. 종교 없는데 그 내가 말하는 거 그 뭐냐, 제사 제대로 못 받아 먹는 조상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제사 엄청 꼬박꼬박 지냈는데 아, 그러자 이거 제사 꼬박꼬박 치려면 그 몇 시에 지내는데요? 밤 9시요? 그게 틀린 거야. 이 사주는 낮에 제사를 지내야 돼. 되도 않는 억지 끼워 맞추기로 위기를 넘기지만 아,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때 망연자실한 신남의 눈앞에 운명처럼 그녀의 가방이 눈에 띕니다. 이어서 누구보다 빠르게 그녀의 개인정보를 빼돌리죠. 그리곤 자신있게 모레 와요. 외칩니다. 모레 오시면 아마 깜짝 놀랄 얘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마을을 돌며 그 집 딸내미 참 착했는데 본격적으로 그녀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하는데 저 아래 질러가면 한영 슈퍼라고 있는데 저 세상간 새아버지가 하던 가게야. 신남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한양 슈퍼 아저씨 맨날 술 먹고 딸내미 때렸다니까.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도 근데 어느 날인가 술 먹고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사 집안이 아니라 딸내미는 이사 가는 날에도 엉엉 울고.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던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죠. 걔네 집이 어디냐면 저기 제급알 7구역이라고 있거든. 빨간 깃발 걸린 동네. 그렇게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골목 끝집이라 오는 길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약해 보여요? 저 도민체전에서 유도 대표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 얘기가 궁금해? 아버지 얘기 뭐? 그거 어떻게... 그런 걸 아니까 내가 유명해진 거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소문 듣고 찾아온 거 아니야?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신남. 그 기세를 타서 집이 걸리고 있구나. 더 딥한 정보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열리기 전에 나를 불러다오. 그를 100% 신뢰하기 시작한 그녀가 아버지 찾아온 목적을 목소리 듣고 싶어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한테 이어서 그 자연스럽게 한 번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슬의 아버지 불러올 수 있어. 구슬할 것을 추천하죠. 그럼 그거 알아요? 그녀의 말은 바로 끊어버리고 빨도 신이 간 내린 젊은 무당이 짱이래. 딴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 쐐기까지 박아버립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이 거짓말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며칠 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한번 지독하게 안 되던 중 무당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전단지를 본 신남은 무당학원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의 수업 도중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알아, 보증금. 무당학원 학원비는 아니 월세 보증금 빼가지고 내가 뭐 했겠어? 월세 보증금으로 충당했었죠. 아니 엄마 왜 올라오실 필요 없다니까. 심지어 엄마 사실 나 작은 회사 취직했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고마워요.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뭐 신혼보증인가 뭐 그것 때문에 인턴 기간에 1,000만 원 넣어놓으래네. 기존의 거짓말들을 막게 됩니다. 아 진짜 작은 회사라 그래. 그 1,000만 원 또한 무당 학원비였죠. 하지만 이렇게 올인한 것에 비해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한 학생이 얘가 제일 잘해. 스승의 인정과 내린 것도 아주 제대로 받았잖아. 심지어 동자신이 내렸어. 모든 학생들이 꿈꾸는 너 어디에 신당 내고 싶냐?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청담동이요. 신당 개설 허락도 좋아, 청담동. 그가 먼저 받게 되죠. 자, 청담에게 박수. 근데 내린 굿은 제가 먼저 받았는데요. 실력은 내린구 수문이 아니야. 넌 신이 안 내렸잖아. 해봐. 얼굴만 봐도 흥나게 생겼잖아. 흥. 결국 이에 불만이 생긴 신남은 스승 몰래 신당을 차리고 인트로의 참사가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저질러는 났지만 신내림은커녕 간단한 점조차 못 보는 신남이 구슬한다는 건 더 불가능했기에 스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네가 그는 진짜 살고 싶으면 한 노트를 그걸 공수처럼 달달 외워. 건넵니다. 나이도 100,
교회에서도 예배하기 전에 신앙 고백하잖아. 접신을 위한 네 고백을 써넣어. 접신을 가장 빠르게 하기 위한 진짜 솔직하게. 완전 무결 진실한 고백. 접신하고 싶으면 싹 다 내려놓고 달려들래. 네가 절박해야 신이 올라타겠지. 즉 이 제문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무가 대무가였죠. 훈대 무당무 노래가 훈무당이 부르는 노래. 신남은 스승의 조언대로 안 해본 알바가 없어. 전단지 붙이, 마트 잡고, 아주 진실된 배송 서비스, 식당 서빙, 호프집, 고깃집, 밤엔 대리기사, 난 설거지의 달인, 겨울엔 땀나는 노가다가 취, 그의 인생을 여름 비서는 공사장에서. 고백해 나갑니다. 나 취준생의 왕, 난 정규직이 되려고 노력했어. 나는 시험원, 결과는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방, 낙방. 낙방, 낙방. 또 나는 알바. 여기 좀 알바. 그래서 난 기립해서 블루오션을 뚫으려고 1,000만 원을 투자했지. 그렇게 무당처럼요. 몇 날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무가를 외우며 결전이 군날이 찾아오죠.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의뢰인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보는데 그때 진짜로 접신에 성공합니다. 아버지, 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대답해 줘야 돼요. 제발. 그런데 그녀가 아버지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이주 계약서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숨겨놓은 이주 계약서를 찾아 땅을 팔기 위해서였죠.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때 갑자기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신남의 모습을 끝으로 기억이 끊깁니다. 한편 9개월 뒤 춥다. 속이 참 좁네. 소원대로 청담의 신당을 차린 청담도령. 나 몰라요? 왜 아침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미니 시리즈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속을 넓히시면 미니 시리즈 들어옵니다. 연예인 DC 되죠. 왠지 술을 좋아할 것 같은 선아 누나의 카메오 출연을 뒤로하고 아주 진지하고 걱정 어린 표정의 노모가 교회 다니세요? 관사에 등장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그쪽 일은 그쪽을 찾아가 보시는 게. 아들이 실종됐어요. 9개월 전에 담당 경찰이 그쪽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제 연락처를요? 실종됐다는 그녀의 아들은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바로 신남이었죠.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그날의 구판 이후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늦게 오래 전화로 형사한테 다 얘기했었거든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영상통화가 마지막이었다. 아들이 차려놓은 유일한 단서는 그 무당집에서 나온 종이에요. 오직 종이 한 장. 바로 대모가? 대무가였죠. 청담도령은 그대로 신남이 사라졌던 마을로 찾아가 보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던 중 동네 쓰레기 더미에서 대무가라 적혀있는 테이프가 들어있는 골동품 좋아해? 줄까? 신남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추가 증거를 트렁크에 실어 돌아가려는데 그때 누군가 다짜고짜 그의 머리를 잡아채더니 머리 빠져 머리. 아주 음산한 기운의 남자가 다가오죠. 아저씨 뭐예요? 뭔데 동네 해집고 다녀요? 아저씨 아닌데.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거 알면 안 되는 사람인데 동네 민심도 흉흉한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가면 안 될 곳이라도. 이어진 그의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때리지 못할 곳이라도 라고 반문하는 것 같았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유시 침범하면 안 되죠. 동네 민심 흉흉해지게 움직이면 코 나가요. 그럼 때리지 마세요. 인간미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 남자의 정체는 자기 때린 사람이 손익수라고. 손익수. 아주 악질이야. 주먹 몇 대리고 다니는데 재개발 7구역 사람들 다들 꼬셔가지고 그 구역만 공사 못 들어가고 있잖아. 버티면 배로 받아낼 수 있다고 꼬시고 있나 본데 7구역 재개발 버티기의 리더였습니다. 그러길 벌써 1년이 넘었어. 그런 그가 출소 마중을 나가고 있는 한 남자. 내일 마중 나간다고 정신들 없던데. 누굴 마중 나가요? 마성준이라고. 이중국 아니 마성준. 저 폭이에요? 포스는 빼박 깡패였지만 아니
7구역에서 유명한 무당이래.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죠. 이곳 7구역은 아파트로 재개발되면 국민 평수로 5채 50억이 넘는 돈이야. 재개발만 되면 50억을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수. 그런데 언니네 집 때문에 7구역 공사가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이 여자의 집이 뭔 얘기냐? 정 가운데 버티고 있었기에 이주 계약서만 있다면 훨씬 더 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들 돌아가신 아버지가 숨겨놓은 그 이주 계약서를 찾는데 사활을 걸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그 준비 어떻게 해요? 유명한 무당인 마성준의 출소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딱 좋은 날씨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청담도령을 찾아온 마성준. 미안해요. 예약도 없이. 마음을 여셔야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열었는데 활짝 닫혀 있습니다. 열어봐요. 못 열어요. 여셔야 합니다. 뭘 열어 이 양반아. 당신이 나를 맞춰야 하는데 내가 뭘 열어? 기가 세시네요. 난생 처음 보는 급으로 기가 센 그의 앞에서 동자신이었나? 청담도령의 동자신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숨어버렸네 쫄아서. 그대로 숨어버리고 말죠. 쫄아서 가버린 신령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몇 주 동안이나 동자신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청담도령도 제접신을 위한 대무가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나 똥개 아니네! 같은 시각 청담도령의 스승을 찾아온 또 한 명의 남자 마성준이었죠. 나의 고백. 사실 그도 그리고 노래. 비록 한때는 구판을 제패할 정도의 유명한 무당이었지만 지금은 그 신기가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나는 큰 무당. 그렇게 20년 전 촛불 한 개로 시작했지. 결전의 구판이 벌어지기 전 다시 접신을 하기 위해 그 또한 대무가를 외우기 시작하죠. 나는야 7구역이다 최고 스타. 그런데 신은 나를 떠났어. 왜 나를 떠났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치상 드렸는데 이씨. 촛불의 자리를 다시 밝혀준 거야. 소주 마시고 죽어보자고. 소주 소믈리에 마성의 남자준.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난 돌아가고 싶어. 며칠 뒤 똥개씨 접선을 한 두 무당. 그래서 이주 계약서가 뭐? 그런데 이주 계약서? 무슨 연구에서인지 실종됐던 신남이 등장하고 걔네 집 구들장. 걔네 집이 어딘데? 굿해 보면 네가 신남? 그러면 기저귀 차고 있다던데. 땐 재주 좋네. 둘은 성준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바로 일단 내일 구판에 다가올 결전의 구판에 우리들 참여시켜 주시고 그들을 참가시켜주는 것. 그리고 명분이 필요해요. 당신을 넘어서 그 구판에서 1등 무당이 되는 성준을 꺾고 최고의 무당으로 발돋움하려 하죠. 며칠 뒤 대망의 그날이 밝아오고 오늘 끝을 보는 건가? 무당 3인의 아이, 구판이 벌어집니다. 쇼타임. 영화 대무가는 무당과 굿이라는 소재를 힙합과 결합한 힙머니즘 엔터테이닝이라는 난생 처음 보는 장르의 영화인데요. 프리스타일 구판 대결이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그 신선한 만큼은 제대로 보장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음악의 넉살, 타이거 JK, MC 매트가 참여해서 흥이 절로 나는 힙합 음악과 결합된 구판을 보고 듣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이렇게 언뜻 보면 그저 병맛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구판 장면을 리얼함을 위해 작은 소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고정했다고 하죠. 특히 실제 무속연구가의 자문부터 현직 무속인들의 교차 검증까지 받으며 그 완성도를 올렸다 하는데요. 또 그에 걸맞는 완벽한 연기를 위해 주연 배우 3인방은 3개월간의 혹독한 구판 연습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기존에 못 보던 독특한 장르의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영화 대무가는 오늘 10월 12일 개봉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1등 무당이 말한다. 준비해요. 굿판. 촛불을 켜 다시 돌아온 전발 내 눈엔 보여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대신 전하게 누가 모르겠어 겉무당이 부르는 노래의 대무가 믿고 안 믿고를 따지고 든다면 넌 페리오나 잡신과 젖병이 청결한 세상 다들 개값 돈이 돌려기고 신이지 먹고 먹기는 리얼 개판